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군무원 시험 강의를 하게 된 김철임입니다. 이제 군무원 하면은 어떻게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군무원 하면은 좀 우리가 생소한 그런 이제 직종 중에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그런 이제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군무원 종류를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일반 군무원, 그 다음에 전문 군무 경력관, 그리고 임기제 군무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사실은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일반 군무원에 해당되고 계급은 뭐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시험 자체는 9급부터 시험 보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군무원이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처는 이제 각 직할 부대라든지 이런 뭐 본부 이런 데에서 근무하게 되는 그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자, 군무원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보직이 있죠. 보직이 있는데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무원의 경우도 이 보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맡아서 하는 강의는 이런 이제 전산직 공무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직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든지 프로그램 작성 이런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구조 설계, 그 다음에 전자통신 분석, 그 다음에 체계 개발 업무 이런 각종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위에 단에는 조금 이제 급수가 낮은 급수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되겠고요. 요 밑에 설계라든지 뭐 분석 이런 체계 개발 이거와 관련된 것들은 좀 더 높은 급에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채용 일정을 보면서 채용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일정을 보겠습니다. 자, 2019년도는 아직 채용 일정이 안 나왔죠. 그런데 이제 2018년도를 가지고 내년도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채용 구분은 이제 공개 경쟁과 그다음에 경력 경쟁으로 나눠지죠. 둘 다 마찬가지로 이제 원서 접수는 이제 6월달에 올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필기 시험이 이제 8월달에 있었고, 그리고 면접이 9월달, 그래서 최종 합격은 이제 10월달 이런 수로 됐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비슷할 거라고 보고, 필기 시험이 이제 8월달에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용 절차를 보게 되면요, 앞에서 그 일정을 보고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만 제일 먼저 이제 채용 공고가 뜨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 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군무원을 시험을 보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조건들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단 서류 전형이 있고요. 서류 전형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필기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필기 시험 다음에 이제 면접 시험 그리고 이제 합격자가 발표되고 나서는 신체 검사가 있죠. 뭐 다른 이제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신체 검사까지 했을 때 이제 임용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공개 경제 채용이 있고 경쟁이죠. 못하는데 공개 경쟁 채용이 있고 그다음에 경력 경쟁 채용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봤었던 것처럼 공개 경제 채용의 경우에는 이제 필기 시험하고 면접으로만 끝나는데 이제 경력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 수준을 보게 되면 이제 5급부터 해서 9급까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5급 이상의 경우에는 이 정책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 그리고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출제 수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그냥 이렇게 좀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출제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준에 따라서 급별로 문제의 난이도가 조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험 문제 누가 내는 거죠? 예. 이 전문가들이 이런 교수님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럴 때 그분들 역시도 이렇게 출제 수준을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6급에서 7급 같은 경우는 중간급인데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또 검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위직에 해당되는 8급에서 9급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굳이 요거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8, 9급에서는 업무 수행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6급에서 7급은 전문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5급에서는 뭐겠어요? 정책의 기획, 관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해당되는 그 채용 시험의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난이도가 요 기준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응시 자격 보겠습니다. 응시 자격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어디에 해당되죠? 지금 제가 여기 열거해 놓은 이 5가지의 경우에는 앞에 정보통신 분야라고 그랬죠. 정보통신 분야가 이렇게 총 6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전산직이죠. 전산직 군무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이런 정도의 그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5급에서 7급의 경우에 이제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산 쪽이라고 하면 그 자격에 해당되는 게 전자계산기 자격증이라든지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그 다음에 조작 운영이죠. 조작 응용,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이런 쪽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9급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산업기사도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마찬가지로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이런 쪽 자격이 있으면 5급에서 9급까지, 5급에서 7급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9급의 경우에는 산업기사, 산업기사하고 기사하고 좀 다르죠.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면 이제 9급이 가능한 거고 5급, 7급 이상이 되려면 기사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을 해야지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채용 시험에 있어서의 시험 과목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통신 쪽 전체 직군에 대해서 직렬별로 해당되는 시험 과목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요. 자, 전산, 우리는 지금 전산 쪽에 관심 있죠. 전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급수에 따라서 또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공통 과목은 당연히 이제 국어, 국사, 영어 이거는 다 공통 과목이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 해당 직렬에 해당되는
직렬에 해당되는 이제 전문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은 5급의 경우에는 운영 체계론,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론, 그다음에 자료 구조론, 컴퓨터 네트워크 이렇게 총 4가지 과목이 5급에 해당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7급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자료 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그다음에 정보보호론. 그래서 7급은 이제 5급보다 한 과목이 적죠. 그리고 9급은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이 정도죠. 그래서 9급은 좀 이제 5급이나 7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과목도 적고 이 과목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러한 과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일반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냐면 9급이 아까 전에 산업기사 이상이면 시험을 볼 수 있었잖아요. 응시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업기사 중에 컴퓨터 전산화와 관련된 앞에서 봤던 그런 그 시험 과목을 보시게 되면 과목의 출제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정보보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료구조 7급이 아까 전에 어떤 역할로 나왔었냐면 7급의 경우에는 그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측정한다, 검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자료, 특히 자료 구조,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둘 다 합쳐서 모르겠어요. 자료죠, 자료. 그래서 자료 관리 이런 쪽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또 잘 보호할 것이냐 이런 관점입니다. 거기에 5급은 어떻게 되세요? 추가되는 게 운영체계,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체계 왜 그러냐면 5급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어떤 설계를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운영체계,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앞에서 봤었던 그런 직무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이 추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을 정리를 쭉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과목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봤던 거는 이제 공개 경쟁 채용시였고요. 지금은 이제 경력자의 경우, 경력 경쟁 시험의 경우에는 이렇게 또 과목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경력자의 경우에는 지금 9급, 7급, 5급 다 마찬가지로 각각 2과목씩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공무원 시험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일 텐데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12월 지금 이제 올 12월이죠. 2018년 12월인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를 한번 시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은 8월 달에 2018년도가 8월 달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2019년도에도 비슷한 시기에 시험이 볼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죠. 거기에 기준을 했을 때에 지금 시점부터 월별로 나눠서 준비를 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은 12월 1월 달은 여러분이 그 전공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공 과목에 해당되는 그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기초적인 이론이죠. 물론 이게 결국에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험 유형에 맞춰서 시험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기본 이론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에 실제로 해야 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 원리,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시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그런 문제들 있죠. 기초적인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월, 3월 달 넘어오시게 되면 좀 이론 심화를 좀 하실 필요 있어요. 자, 이때 넘어오면 이론 중에서도 이제 범위가 있잖아요. 그 어떤 과목에 보면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시험과 연관된 그런 파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 이론에 대한 그 전달에 12월, 1월 달에 했던 그 이론들을 복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출제 빈도하고 관련된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영역에서의 심화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을 또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게 이제 4개월 동안 이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론 공부를 하시면서 했던 그 이론들을 노트 정리를 해줘야 돼요. 노트 정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노트 정리. 그 노트 정리를 여기서 해주셔야지 이후에 공부를 하실 때 리마인드 하듯이 좋은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특히 8월 달에 가서 7월 말이나 8월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 시험을 얼마 안 남기고 준비하셔야 될 때,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이 노트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를 그때 하시고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4월, 5월 달에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시는데 역시 경향을 좀 파악하셔야죠. 실제 경향을 파악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최근 경향에 맞는 그러한 문제풀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월, 7월 달 시험을 보게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에는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봐요. 모의고사.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 앞에서 문제풀이하고 좀 다른 것은 이제 실전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주는 그런 식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앞에 있는 과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요거였잖아요.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론, 자료구조론, 컴퓨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정보보호,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 그래서 이 과목은 총 이제 물론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거를 들으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 과정상에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6개의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전산직에 응시하기 위해서 자격이 준비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과목들을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지식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지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 강의에 대한 이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강의에서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